조비가 두바이에 있는 주요 공항 막퉁 국제공항 DWC라고 하죠. 여기에 자체 충전 인프라인 GEHCS 설치를 논의 중이다. 이 소식인데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중동인가? 그리고 그 파트너 사인 제텍스와의 협력, 이게 단순 제휴 이성의 의미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또 GEHCS라는 이 기술은 또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 항공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이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번 소식이 조비가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미국 FAA 인증에 굉장히 집중해 왔잖아요. 그거 외에 처음으로 뭔가 구체적인 국제사업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 이 점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허브인 두바이 DWC 공항에 그것도 조비의 핵심 인프라 아닙니까? GHCS. 이거 설치가 논의된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움직임일까요? 네, 이 부분을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 기술 시연이나 테스트베드 구축 이런 걸 넘어서요. 실제 상업 운항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첫걸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나 그 DWC 공항의 규모나 상징성, 그리고 또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 EVTOL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렇죠. 두바이가 원래 좀 혁신적인 거에 빠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술 개발하고 인증받는 데 자원을 막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진짜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화의 시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장소가 또 하필 중동, 그중에서도 두바이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순 없겠네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딱 그 중간이잖아요.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분석에서도 그 지점을 주목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DWC를 거점으로 한 EVTOL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중동 내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새 대륙을 잇는 전기 항공망의 일종의 프로토타입, 시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까지 보고 있습니다. 세 대륙 간의 전기 항공망 시범 모델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기존 항공사들이 아직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시장, 예를 들면 대륙 간 단거리 프리미엄 이동 시장 같은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려는 그런 포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조비가 단순히 그냥 지역 서비스 제공 업체,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제텍스와의 파트너십 강화인데요. 이 제텍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한 30곳 넘는 주요 공항에서 그 개인 전용기나 VIP 고객들 대상으로 고급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FBO라고 조비가 이런 기업하고 손을 잡았다. 이게 단순한 인프라 공유? 그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시설 좀 빌려 쓰는 그런 계약 차원이 아니고요. 브랜드 전략하고 시장 접근 전략이 아주 영리하게 결합된 제휴라고 봐야 합니다. 제텍스 입장에서는 최첨단 친환경 이동수단 아닙니까? EVTOL이? 이걸 자사 VIP 고객들에게 좀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 혁신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제텍스한테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조비에게는 이게 정말 결정적일 수 있는데요. 제텍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주요 공항 내 최고급 터미널, 그러니까 프라이빗 제트 터미널 같은 거요. 그리고 운영 노하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까다로운 VIP 고객층에 대한 접근성, 이걸 단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게 크겠네요. 네, 초기 시장 진입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인프라 구축 비용이랑 운영 리스크잖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그 제텍스의 고객층이 정부 고위 관료라던가 대기업 총수, 최상류층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라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이분들은 사실 비용보다는 시간 절약, 편리함, 또 프라이버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술 경험 이런 거에 기꺼이 지갑을 열 분들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초기 타겟 고객 설정이 조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 저항선이 높으니까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을 좀 덜고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아, 이건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미래 이동 수단이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군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서의 가능성을 바로 타진하기보다는 일단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기술적인 신뢰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대중화가 목표겠지만 시작은 이 최상위 시장을 공략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탑다운 방식의 시장 침투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프리미엄 전략이 자칫하면 아, 저건 그냥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서비스구나. 이런 인식에 갇힐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 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비도 이 프리미엄 시장 진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서비스 접근성을 넓혀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 제시도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의 안전성, 또 효용성, 이걸 입증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텍스와의 파트너십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협력의 기술적인 핵심, 이걸로 넘어가 보죠. 바로 GEACS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 이게 그냥 비행기 충전하는 장비, 이게 아니라 eVTOL이나 전기 항공기 운용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준화 이슈까지 고려한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GEACS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GEACS는 정말 조비 전략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분석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텍스가 운영하는 여러 국제공항에 실제로 설치되기 시작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히 조비 항공기 충전소가 생겼네. 이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조비의 충전 기술이나 방식이 사실상 글로벌 공항 인프라의 공용 표준이 될 가능성,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공용 표준이요? 네. 이건 또 조비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전략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수직 통합 전략. 그러니까 항공기 설계부터 제조, 운항 서비스, 그리고 충전 인프라랑 유지 보수까지 전부 다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구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항공기 제작사가 단순히 기체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 특히나 중요한 지상 인프라하고 서비스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야심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고 안전성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ACS는 바로 이 수직 통합 전략에서 지상 인프라의 표준을 우리 조비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테슬라의 슈퍼처저 네트워크 전략하고 비교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테슬라가 자체 충전 표준으로 초기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딱 잡고 결국에는 다른 경쟁사들마저도 그 표준을 따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GEACS가 항공 분야의 슈퍼차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항공 분야는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규제도 까다로울 텐데요. 아, 정말 예리하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테슬라 비유는 GEACS의 전략적 목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항공 분야의 특수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충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항공기 충전은 훨씬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가 요구되고 공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운영적, 또 규제적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EV 개발사들도 아마 각자의 충전 솔루션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는 GEACS를 통해서 표준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만약에요, GEACS가 기술적인 우위나 운영 효율성을 확실히 입증하고 또 제텍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공항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른 후발주자들이나 공항 운영당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표준화라는 게 결국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이걸 확산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조비가 단순히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이 전체 생태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려고 한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기체 판매 수익 외에도 충전 인프라 사용료라던가 관련 데이터 서비스, 인증이나 유지 보수 같은 걸로 다양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왜 첫 국제 무대로 하필 두바이, 특히 DWC 공항을 주목하는 걸까요? 두바이가 가진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실질적인 이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바이가 항공산업을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죠.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글로벌 리더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즉, 항공 분야의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두바이가 미래 기술, 특히 스마트 시티나 지속 가능한 기술 도입에 아주 적극적인 도시라는 점이죠. 조비의 친환경 EVD 톨 그리고 GACS 시스템, 이게 바로 두바이의 도시 비전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증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겠군요.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효과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허브이자 혁신 도시인 두바이가 조비의 특히 그 핵심 인프라인 GACS 도입을 검토한다. 이 사실 자체가 다른 국가나 도시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뢰 보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바이에서도 인정받은 기술이라면 우리도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향후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나 유럽, 아시아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UAM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운항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권위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셈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탄소 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친환경 운송 수단이라는 점이 도시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조비 EVTOL의 무탄소 운항, 그리고 GIACS의 친환경 시스템은 두바이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합성은 투자 유치다던가 정부 지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은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다른 많은 도시들에게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번 두바이에서의 움직임이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다. 조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그 표현, ZX Locations Across the Middle East, 즉 중동 전역의 ZX 지점들의 GIACS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일 공항 설치를 넘어서 중동 지역 전체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ZX가 운영하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거점들로까지 확장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중동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의 사업 성공을 넘어섭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다음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교두보자, 아주 설득력 있는 실증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국가의 드제 당국이나 공항 운영자들에게 보세요, 이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결국 정리해보면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 운항 데이터, 유지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GAS는 그 플랫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체 판매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충전 네트워크 이용료라던가 비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가 서비스, 조종사나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등 훨씬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사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조비의 상당히 야심찬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조비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은 이번 중동 진출 움직임이 더 이상 그냥 가능성이나 컨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국제사업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ZX와의 파트너십은 그 까다롭다는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DWC 공항과의 논의는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신뢰를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조비는 이제 단순한 개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기차 시장 초기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그런 혁신과 시장 장악력, 이걸 어쩌면 조비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물론 항공업계의 테슬라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기반, 그리고 전략적인 발판을 착실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기술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소식과 분석들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단순히 꿈만 파는 스타트업 단계를 이제 지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중동 진출 관련 소식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인 글로벌 전략과 미래 항공 산업의 변화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DWC 공항이라는 상징적인 무대, 제텍스와의 영리한 파트너십, 그리고 GASY라는 표준화 야심까지 여러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조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GAS 시스템이요, 이게 단순한 충전 기술을 넘어서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비가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서비스와 데이터를 아우르는 플랫폼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이처럼 생태계의 규칙이나 표준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주도하느냐, 이게 장기적인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